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이랑 이제 2주 동안 경영학개론과 함께할 이혜선 노무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 강의 계획서 다 받으셨을 거예요. 잠깐만 강의 계획서 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강의 진행될지 잠깐 좀 감을 좀 잡아보고 또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회예요. 기본 강의가.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종강을 하게 되잖아요. 2주 동안 이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체를 조금 초반에 확립을 잘 하시고 공부를 좀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경영학 문제 푸는데 뭐 공부가 필요하냐느니 아니면 상식으로 풀 수 있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경영학 자체가 표점제가 돌아가 버리면 여러분이 예상했던 점수보다 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정말 못 봐버리면 조금 오르긴 올라요. 정말 못 봐버리면. 근데 그렇게 되면은 조금 합격선에서 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경영학 자체를 오히려 방심했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경영학을 조금 이제 소홀하게 공부를 했다가 큰 코 다치신 분들이 꽤 있어요.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기본 강의의 목표가 딱 하나예요. 일단 충실하게 할 거예요. 엄청나게 빡빡하고 그다음에 충실하게 할 건데 여러분이 조금 이제 경영학 정도야 뭐 상식으로 뭐 풀 수 있다는데 뭐라는 생각으로 만약에 수업 들으셨다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저는 웬만하면은 이제 안전빵으로 가자 이 정도 알고 가면은 문제가 왜 이렇게 쉬워? 라고 해서 10분 만에 다 풀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빡빡하게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다음에 또 민법을 들으실 거예요. 저녁에. 맞나요? 그죠? 또 이번 주 또 노동법도 겹치지 않나요? 경영학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영학 공부를 복습을 밀어버리면 그러니까 복습을 내일 해야지 라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야지 아침 일찍 일어났나요? 아니죠? 그죠? 분명히 오늘 수업 2시인데 거의 뭐 한 몇 시간 전에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저랑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처리를 좀 하는 걸로 이렇게 좀 갈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지금 졸린 시간이에요. 2시부터 5시 반이 제가 선호하는 수업 시간이 아니에요. 저는 아싸리 아침에 하거든요. 9시부터 이렇게 모든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제 강의 일정을 조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후로 잡아서 조금 힘들 수는 있겠으나 물리적으로 자꾸 잠을 깨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면지 같은 데다가 제가 좀 판서를 많이 합니다. 판서 같은 거 웬만하면 따라 적으시면서 잠을 좀 안 자는 그런 장치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수업 시간에 그때그때 하루하루 범위는 수업 시간 내에서 그때그때 끝내자라는 게 이제 저희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잠깐만 그 강의 계획서 제가 간략하게 써놓은 건데요.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저희가 1차 시험 대비 강의이기 때문에 경영학 전반에 대한 기본 내용을 좀 꼼꼼히 학습을 하겠다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본 강의이고요. 기본 강의 끝나고 나면 이제 문제풀이, 그 다음에 최종 정리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여러분이 점점점 학습을 심화해 나갈 건데 일단 기본 내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잘 모른다라는 전제 하에서 조금 쉽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빠짐없이 접근하는 형태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핵심 경영학 원론이라고 해서 저희 교재에 얇은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서브노트가 같이 나갈 거예요. 됐나요? 자, 교재 활용 방법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교재 한번 딱 아무 페이지나 펴보세요. 아무 페이지나 펴보시면 교재 대부분이요. 도식하고 표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압축적으로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장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제 책에 이렇게 막 붙여있는 거 보여요? 이게 왜 붙어있는 거냐면 제가 학생 중에 한 명을 수강생 중에 한 분한테 이 책을 줬어요. 주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봐봐라. 왜냐면 그 친구는 헌동차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1차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2차 경험도 있고 근데 이제 2차에서 아쉽게 이제 결과가 나와서 다시 올해 1차를 봐야 되는 친구인데 한번 봐봐라. 그리고 너가 딱 봤는데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만 표시를 해봐라. 이렇게 줬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많이 붙어왔죠. 한번 1차 경험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하나예요. 이게 그림하고 표가 압축적으로 되어 있어서 빠짐없이 다 돼 있긴 한데 너무 압축적이어서 책만 봐서는 전달이 안 되거나 잘 모르겠는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제 서브노트를 통해서 조금 보완을 해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들어왔어요. 서브노트 잠깐만 보시면 저희 서브노트는 대부분 텍스트예요. 됐나요? 대부분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죠. 이 두 가지 보완하시면 빠짐없이 다 보실 거고 객관식 시험의 지문은 이렇게 텍스트, 서술로 나옵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이해가 됐으면은 물론 그것도 괜찮아요. 그림 보고 이해되는데요? 그럼 넘어가도 되겠지만 그 그림 자체를 서술로 풀어서 텍스트로 물어봤을 때 그것을 빠르게 OX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별개 문제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 서브노트는 텍스트 위주로 이렇게 요약 정리된 형태로 이제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냐면요. 일단 수업 시간에는 우리 교재를 딱 펴놓으시고 그 다음에 옆에 뭐 이면지나 아무 종이 쓰고서 버릴 수 있는 종이 하나 놓으셔서요. 판서 준비 조금 하시면 좋겠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제가 판서를 해드리는데 보통 저희 판서 같은 경우에는 모든 텍스트를 다 적어드리지 않고 약간 도식화 수준으로 조금 텍스트를 좀 적어드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마인드맵 그린다 이런 거 아세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경영자의 역할은 뭐가 있느냐? 그러면 경영자의 역할 해놓고 경영자의 역할은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에 따른 역할 뭐뭐뭐뭐, 두 번째는 뭐에 따른 역할 뭐뭐뭐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 그리는 형태로 판서가 나갈 거예요. 그쵸? 그럼 여러분 이 책 펴놓고 옆에 판서, 마인드맵 그리시면서 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이런 내용으로 흘러가는 거고 전체 범위는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점점점 하위 목차는 이렇게 나가는구나 판단을 그때그때 빨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제가 서브노트 텍스트 같이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외워야 될 거는 두 문자 따드리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조금 더 보세요 라는 것들 표시 다 해드리고요. 됐어요? 자, 정리할게요. 이 책 펴놓고 필기하시면서 두 개 동시에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한 챕터 끝날 때마다 제가 서브노트로 다시 마무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공부를 하실 때 판단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웬만하면 복습 안 하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다 할 거니까. 됐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못해서 나는 복습을 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순서 그대로 뭐 하면 됩니까? 책하고 판서 노트 같이 매치해서 선생님 목소리 떠올리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서브노트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거를 달달 외우세요. 서브노트를. 됐어요? 서브노트는 최대한 요약 정리해가지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휴대하시면서 갖고 다녀서 볼 수 있게 이렇게 드릴 거고요. 그리고 회차별로 나가는 거라서 여러분 아침에 여기 오실 때 아니면 집에 가실 때 들고 다니시면서 아주 얇죠? 그죠? 몇 장 안 돼요. 이거 들고 다니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보시면 웬만하면 민법 같이 진행하든 노동법을 같이 진행하든지 간에 조금 부담이 덜 하실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말씀드렸고 다음에 저희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 복습하셨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전날 범위 내용이 소화가 되셨다라는 전제하에서 객관식 문제도 같이 풀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늘 수업은요, 오시자마자 전날 범위에 해당하는 객관식 문제 풀이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진도 방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또 진행을 할 거예요. 됐나요? 객관식 문제는 조금 일찍 와서 푸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좀 일찍 오실 건가요? 지금 딱 봐도 1차 수업은 굉장히 제 1차 수업은 처음인데 물론 2차 수업도 그래요. 근데 약간 결석의 비율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실 등록한 수강생들보다 지금 굉장히 결석이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일찍 오실까라는 거에 대한 그 확신이 제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일찍 오셔서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문제 푸는 걸 권장하고요. 2시에 제가 시작을 하고는 싶은데 그래도 한 5분 정도 여유 두고서 2시 5분에 시작할게요. 그래서 끝나는 시간을 5분 늦추든 해가지고 수업 시간은 맞춰서 끝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렇죠? 10분 전에 오셔서 즉 1시 50분에 오셔서 문제풀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5분 조금 더 시간 들여서 2시 5분에 들어올게요. 그래서 5분 늦게 끝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를 직접 하셔야지만 리뷰 겸 문제풀이 할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좀 할게요. 나가볼까요? 자, 일단은 저희 책은요, 8페이지 펴놓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객관식 문제 풀 거는 이제 노무사 기출 문제만 이렇게 풀 거고요. 나중에 저희 4월인가요? 그때 문제풀이 있을 때는요. 객관식 문제를 노무사 기출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기출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새롭게 그러니까 만든 문제들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같이 한번 쫙 풀어볼 거예요. 근데 문제풀이만 계속해가지고 시험을 합격한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문제풀이만 계속하면 그 문제 안에서 1차 시험 문제가 다 나온다라고 보장을 해드릴 수 없을 거예요. 보장할 수가 없을 거예요. 됐죠? 그래서 기본 이론 늘 정리하고 문제 풀고 기본 이론 정리하고 문제 풀고 이런 형태의 공부 습관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풀이 때도 저는 서브노트 갖고 계속 기본 내용 잡으면서 문제풀이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 웬만하면은 저 서브노트 잘 모아두셔도 좋겠고 아니면 다시 버리셔도 어차피 문제풀이 때 또 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시고 조금 달도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가볼게요. 저희 일단 경영학 들어가는데요. 경영학 일반
내용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조금 잡스러운 내용들이 있어서 이건 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성격이 조금 있는 것들이 있고 의외로 여기에서 문제 나오면 틀리세요. 그래서 조금 깜짝깜짝 저도 놀래요. 조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경영학 일반이라고 해가지고 1절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경영학 자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내용을 봐야 하겠지만 경영학이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자체부터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경영학의 개념은 일단 비워두시고요. 경영학의 연구 대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학의 연구 대상, 즉 경영학이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에요. 됐나요? 기업의 활동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해서 기업의 경영 활동이라는 것부터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정의 내리기 위해서는 조금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경영 활동의 개념을 우리 이렇게만 딱 정의 내려볼게요. 기업이라는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기업은 뭐 하는 애예요? 뭐 하는 애래요? 자, 기업은 뭐 하는 친구입니까? 기업은? 보통 여러분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업이라는 것은 일단은 첫 번째 경제 주체예요. 그렇죠? 경제 주체라면 그 경제 주체가 하는 일은 경제 활동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럼 경제 활동이 무엇이냐? 경제 활동 뭡니까?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하여 그 사람의 효익을 충족시키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내는 주체란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경영 활동이라는 건 결국 기업의 경제 활동 중에서도 기업이 경제활동이라는 것, 즉 물건을 만들어서 내다 판 다음에 그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대체 어떤 목적을 충족시키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경제활동 중에서도 조직의 목적 달성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활동을 우리는 경영활동이라고 해요. 됐나요? 자, 이 경영활동이라는 것을 그러면 세분화시켜서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경영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됐나요? 자, 일단은 기업이 경제활동 중에서도 기업의 경제활동 중에서도 조직의 목적 달성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활동이 경영활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경제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활동이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뭘 사와서, 만들어서, 내다 팔아서 이거 마진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활동 자체가 바로 기업이 수행하는 주 기능 또는 주된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원자재 사와야 되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외부로부터 자원을 조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나요? 자, 자원을 조달하고요. 이 조달해온 자원을 뭐 해야 됩니까? 가공시켜야죠. 즉 변환시킨다. 즉 생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생산한 물건을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시장에다 갖다 팔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판매 활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됐나요? 그래서 자원을 조달한다라는 것을 어떤 책에는 이제 구매한다 이렇게 써놓은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생산, 판매라는 세 가지 활동을 반드시 기업이 해야 되는 뭡니까? 주요 활동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이런 주요 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뭐 해야 됩니까? 도와줘야 되는 부차적인 활동들이 있겠죠. 그렇죠? 보조적 활동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이런 활동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자원을 조달한다. 즉 자원을 사오려고 하면 일단 뭐가 돼야 됩니까? 머니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요? 재무나 회계관리 들어가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이 자원을 조달하고 생산을 하고 판매하는 이 직무 자체를 수행할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하죠? 맞아요? 다음에 또 어떤 거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이때 사용하는 뭐 기술이나 아니면 정보 시스템, 정보 관리 이렇게 갈까요? 기술은 지우고 정보 관리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세 가지 활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보조적인 활동, 부차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경영학이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업의 경영 활동이라는 것은 주요 활동과 부차적인 활동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주요 활동이라는 건 뭐다? 시장에 내다 팔 물건을 만드는 그 일련의 프로세스네. 구매, 생산, 판매. 맞아요? 이런 주요 활동 자체를 보조하기 위한 부차적인 활동이 바로 돈을 대줘야지. 물건 사오려면 재무. 그다음에 이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필요하지. 인사관리. 그죠? 세 번째 또 정보관리라고 해가지고 조직 내외부의 정보를 관리하는 그 정보관리까지 이렇게 해서 6가지 주요 활동을 우리는 기업의 경영활동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되나요? 자, 그러면 경영학의 개념 정의하면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영학의 개념 정의는 이러한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뭐겠어요? 자리가 없네요. 과학적 접근, 체계적 접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과학적으로 접근한다, 체계적으로 접근한다는 거는 이 활동 자체가 어떠한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는지, 즉 어떻게 이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까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 실행 결과를 평가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데, 어차피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또 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정리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또 저희가 내용을 2개를 더 볼 건데, 자, 그러면 기업의 경영활동 관련해서 이렇게 보는 거구나. 봤죠? 그러면 이러한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테마 2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기업의 경영활동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기업 내에서 이 기업 전사적 차원의 경영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내려줄 사람이 필요해요. 맞아요? 자, 그럼 그 의사결정을 내려주는 사람 우리 뭐라고 하죠? 경영자. 됐나요? 이 경영자가 일련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라고 했죠? 자, 경영자 하나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공부하겠습니까? 기업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이렇게 쭉쭉쭉 좀 정리를 해나가면 좋겠어요. 자,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과 관련된 차원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우리는 이 경영자와 관련해서 다양한 경영자의 유형을 조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영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럼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경영자의 역할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예정이에요. 됐나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 번만 우리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테마 또 다시 나가도록 할게요. 자, 저희 책 잠깐만 보시면, 책에 보면 경영학의 지도 원리다라고 해서 효율성과 효과성 나와 있고, 경영활동이다라고 해서 경영활동이 그 그림으로만 딱 이렇게 집적이 돼 있죠. 그죠? 이 그림이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냥 안 봐도 되겠지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겠으나, 의외로 이걸 조금 이제 구체화시킨 모델을 아셔야지만 문제 풀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기출문제 보시면. 자, 일단, 경영학의 지도 원리라고 해서 효율성과 효과성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얘네는요,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뭐라고 써놓으시면 좋겠냐면요. 조직이 이 경영활동, 더 나아가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예요. 됐어요? 자, 기업의 경제활동 목표라고 해주시고요. 양자는요, 벌써 영문도 다르죠?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자, 효과성이라는 A가 일단은 중요합니다.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써있지만, 이거를 조금만 더 학문적으로 아니면 수업용으로 조금 정의를 바꾸면 이렇게 정의를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직의 목적 달성 여부예요. 조직의 목적 달성 여부. 됐어요? 조직의 목적 달성 여부예요. 자, 그러면 필기할 시간 드릴게요. 제가 흥분하면 말이 빨라져요. 미친 듯이 막 따다다닥 나가거든요. 그때는 저에게 얼굴로 사인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약간 찡그러지면 제가 빠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자제시킬게요. 아셨죠? 자, 조직의 목적 달성 여부를 효과성이라고 하고요. 2번째, 효율성이라는 거는 목적을 달성하되 어떻게 달성하냐의 문제예요. 됐어요? 자, 조직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했는가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노무사 시험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거죠. 그쵸? 그러면 시험의 합격이라는 목적을 달성했느냐가 효과성이 증진됐다, 효과성을 달성했다의 문제예요. 됐나요? 근데 재밌는 게 그 시험의 합격을 어떻게 이뤄냈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최대한 적게 공부해가지고 점수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합격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뭐 한 거예요? 합격한 거죠. 효율성이라는 거는 얼만큼 노력을 들여서 얼만큼의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즉 노력 대비 결과, 효율성을 말하는 거예요. 됐죠? 양자는 조금 다르고요. 그럼 조직의 목적 중에서 목적은 둘 중에 뭐가 1순위겠어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조직 입장에서는. 효과성이 더 중요하죠. 됐나요? 효과성이 달성이 안 되면 효율성은 논의할 수조차 없어요. 아셨죠? 요거 하나 봐주시고요. 난 경영활동이라고 해서 경영의 활동은 효과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개되는 활동이겠네요. 그쵸? 자, 경영활동이라고 해서 그림이 이렇게 이쁘게 잘 나와 있으나 옆에 잠깐만 볼까요? 서브노트 1페이지 잠깐만 보면 제가 기업의 경영활동이다 라고 해서 뭔가 요런 화살표를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그쵸? 자, 이 화살표는요, 저희가 이제 가치사슬 모형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건데, 이 그림이 뭘 나타내는 건지 한번 일단 볼까요? 위에서 보니까 기업의 하부 구조, 인적 자원 관리, 기술 개발, 조달,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까지는 이쁘게 묶어서 뭐라고 써주면 좋을까요? 부기능입니다. 됐어요? 이러한 부기능 자체는요, 지금 그 아래 나와 있는 투입, 생산, 그리고 산출, 마케팅, 서비스라는 뭐예요? 주기능을 보조하는 거죠. 됐나요? 됐어요?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원래 전략 경영에서 사용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 왁구를 두고서 지금 우리 조직이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조금 더 많이 자원을 투자하고 노력을 더하고 있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림인데, 저희가 기업 활동 자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모델로서도 쓸 수는 있어요. 이해용으로 볼 수는 있어요. 이거 하나 볼게요.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기업의 주요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인적 자원 관리, 2번 기술 개발, 3번